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3번째 이야기로 사고의 비밀 중,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사고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사고는 주로 어떤 일을 할까라는 사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고의 기능, 정보의 지식화, 그리고 지식의 가치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림 3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보, 지식, 가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말을 이용되는 거죠.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 정보에서 지식으로, 정보의 지식화, 그리고 지식에서 가치로, 지식의 가치화. 쉽죠? 예. 정보를 지식화 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영상을 보는 것 중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다? 정보의 지식화. 그죠? 그리고 지식을 가치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을 가치 있는 결과물로 생산하는 거죠. 이때 조금 다른 게 뭐냐 그러면은 결과를 생산할 때는 문제나 주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보의 지식화 절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방법. 어떤 게 있었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중 핵심 정보들을 추출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 우린 책을 읽으면서 200페이지 있는 책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근데 그 정보들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 지식화의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필요 있는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해도 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들을 추출해서 내가 잘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게 뭐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한 페이지 요약, 플라톤의 국가나 영화를 보고 난 그 캡틴 아메리카 11호 같은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고 이거를 학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그걸 복습을 통해서 내가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형화나 약식 요약이나 등등등을 활용해서 만드는 과정. 그죠? 네. 이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지식을 가치화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나 문제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 문제에 부합되는 정보들을 추출해서 어디서? 나의 지식에서 추출해서 그것을 가장 잘 조합하는 거죠. 가감, 재구성, 재해석을 통해서. 그래서 만들어야 된 것은 무엇이 있었다? 말과 글과 보고서와 행동과 아이디어와 상품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모두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치의 수준은 조금씩 다르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다수의 공감이 필요하다. 시험은 시험 출제자의 어떤 공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상사의 공감이 있으면 더 가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보기에는 연결과 구성, 연결과 구성. 여러분들이 연결과 구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이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로댕의 어떤 그런 상처럼 여기 턱을 개고, 아니면 호기심으로서, 아니면 깊이 신중히 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생각의 방법을 알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까지 경험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결과가 항상 편차가 심했죠. 어떨 때는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못할 때도 있고, 예. 우리 인간의 가장 탁월한 어떤 그런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하죠? 바로 사고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고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적을 통해 가지고 탁월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 머리가 좋거나 천재들에게 가능하지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고의 방법을 모르고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뭔가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쉽지 않은 어떤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고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의 방법, 아까 연결과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연결과 구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를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장이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출제된 시험에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을 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시험 요구자의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가지고 제출하죠. 면접을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면접을 할 때는 면접자가 심사관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문제와 가장 근접한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뽑아내고 그 뽑아낸 정보들을 순식간에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질문자가 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말해야 되겠죠. 스티븐 잡스는 컴퓨터에서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지만 이제 새로운 핸드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세상에 없는 혁신을 가져보자. 세상에 없던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세상에 없던 것이었지만 그 부품은 다 있었죠. 뭐 터치스크린, 인터넷 활용 검색 기술, 그리고 mp3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잘 구성을 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취직을 해서 보고서 작성할 때는요, 상사가 주어지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시고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정보들을 상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주제 그리고 뭐 개요, 일반 계획, 세부 계획, 뭐 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정리해 체계화시켜서 제출하죠. 그러면 상사가 공감을 한다면 굿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공감하지 못하면 다시 써와 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문제 또는 주제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들을 연결한다. 그리고 핵심 정보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정보들을 구성한다. 결국은 뭐냐 하면 대표적인 활동이 뭐냐면 연결과 구성이라는 겁니다. 연결은 문제 및 주제와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고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요. 구성은 수집된 정보를 가치 있게 조합하는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런 연결과 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것은 뉴런이죠. 뇌세포의 기본 단위로서 우리 사람들이 통상 1000억 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뉴런은 그리스어로 밧줄이라는 의미인데 낱개의 뉴런은 크게 힘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다시 낱개의 밧줄은 힘을 발휘하기 어렵지만 그 낱개의 밧줄이 모이면 거물이 되기도 하고 가방이 되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뉴런도 정보 하나로서는 뭔가 하기가 어렵지만 이 뉴런의 특징은 그 좌우측 끝에 보면은 시냅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뉴런들과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을 하면은 제일 오른쪽에처럼 뇌회로라는 것이 형성되죠. 수만 그 뇌회로로 형성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정보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가지고 독서 방법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독서 방법론과 독서의 원리와 독서의 기술 그리고 책 선택 그리고 책에 대한 어떤 실전적인 경험 이런 낱개의 어떤 정보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다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뇌회로를 형성한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폭넓은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예, 그게 이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의 방법은 어떻게 한다? 바로 연결과 구성이다. 주제와 문제에 따라서 정보들을 연결하고 연결된 정보들을 잘 구성해서 가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것은 형이상학적일 수 있지만 뉴런의 활동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고에도 종류가 있을까? 있겠죠. 예,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